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동 농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은 농가소득 증대와 조합원 복지 확대를 공통의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양군이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을 운영합니다.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중국 합작법인과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마스크는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됐고 동네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공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걷기 운동이 한창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공습에 마스크를 끼지 않는 날이 이제 드물 정도입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매일 운동하러 나오면서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볕에도 학교 운동장은 하루 종일 텅 비었습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미세먼지 경보령에 야외 활동은 아이들에게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먼저 체크하고 마스크 챙기고요. 그런 날은 그냥 야외 활동 전혀 없이 바로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편이에요. 호흡기 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천식, 기관지염 등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도 좀 많이 나고 목이 1차적으로 조금 너무 따갑고 코도 조금 따갑고 해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야채를 섭취하시고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봄철 불청객, 황사들한까지 예고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의 불편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오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안동 농협조합장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 모두 농가소득 증대와 조합원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실행 방법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3년에 설립된 안동농협. 조합원 6,787명이 오는 13일 13대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김황동 후보는 1957년생으로 안동농협 서부지점장과 북부지점장을 역임했습니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은 조합원이 책임지고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조합원님을 명예조합장으로 모셔 농협 현장의 경험을 농협 경영의 최우선을 반영하여 안동농협 경영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김황동 후보는 판매 유통 전담 부서의 강화, 농협인력 중개센터 설치 운영, 조합원 중심의 농협 경영과 품목별 기술교육 확대,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지정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조합원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논밭을 다니면서 수많은 조합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밑바탕으로 우리 농협을 개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농협을 만들고 조합원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기호 1번 김황동에게 주십시오. 기호 2번 우휘영 후보는 1958년생으로 전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전 안동농협 감사를 지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안동농협 감사를 역임하면서 조합원님의 고충과 염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으며 조합원님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동농협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합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우희영 후보는 금융 성공 사례 개발, 미래 수익의 공공화, 농협의 종합개발 기능 확대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유통 현장 개선과 안동시와 상생 협력 구축, 청년 농업인 육성, 지속적인 성장 로드맵 제시를 공약했습니다. 조합원님들께 보다 더 개방적이고 폭넓은 소통과 의견 수렴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육성하여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협력하며 관내 지역 농협과도 상생하는 맹실공히 전국 제1의 농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기호 3번 권옥일 후보는 1958년생으로 전 안동농협 이사, 현재 남선면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마을잔치뿐인 1등 농협 프레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10수년간 조합원들과 공감한 아쉬움을 풀고 농가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육자 산업을 선도할 인재, 기호 3번 권옥길입니다. 권옥일 후보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경영 개선, 농산물 판매 유통 경로 확대, 조합원 복지 증진과 4차 산업의 핵심인 스마트팜을 농업에 접목시켜 농업의 가치를 높여 조합원의 소득 복지 증진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 개선, 실속 있는 복지 증진, 원칙 있는 인사권 사용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공약들을 실천하고 조합원님들께 성과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권옥일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4번 김덕현 후보는 1960년생으로 전 안동농협 상무와 농협 하나로마트 경북협의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동농협 조합장 후보자 기호 4번 김덕현입니다. 저는 농협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서우, 남선, 무주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장목을 입식,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기호 4번 김덕현을 지지해 주십시오. 김덕현 후보는 농가 소득 증대, 지도사업의 변화, 경제사업장 이전 확장과 총괄공판장 활성화, 조합원의 다양한 복지사업, 조합원 교육사업 시행, 유능한 인재 육성에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과 공판장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함으로써 사과는 물론 채소 등 북부지역 농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양방, 한방병 등과 연계해서 조합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5번 권순엽 후보는 1956년생으로 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안동농협 조합장입니다. 안동농협을 전국 최고의 대표 농협으로 성장시키는데 저 권순엽은 지금까지 조합원님과 함께해 왔습니다. 농업 농촌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권순엽 후보는 조합원 수건사업 마무리, 조합원 소득 증대, 걱정 없는 판로 개척, 조합원 자녀 장학금 확대와 여성 청년 농업인 육성, 고령 조합원의 우대와 공동 행복체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염원인 수건 사업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농산물 판매를 걱정 없이 저값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농가 소득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 3조 원 시대를 열어 안동농협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5명의 조합장 후보자는 농가 소득과 조합원의 다양한 복지 증진을 약속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영양군이 이달부터 생활 밀착형 정책의 하나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을 운영합니다. 국민들의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리공들이 장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일러 상태를 확인한 뒤 고장난 부분을 고칩니다.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수리해주는 현장입니다. 이를 지켜본 주민은 현장을 찾은 오도창 영양군수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집은 제 친구 모친이 혼자서 살고 계시는 집인데 모친이 지금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도 접수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해 주시고 교환해 주시는 데서는 진짜 영양 군민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1일 오전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은 바로 콜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직원과 수리공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바로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행정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 눈높이 행정적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군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반장 1명과 서비스 행정, 콜센터 직원 각 1명, 현장 해결 수리공 2명으로 구성된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은 노약자와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 수리, 전기 보일러 수리, 간단한 배관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 수리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내 가족, 내 친척처럼 열심히 내 일처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영양군민들은 필요한 재료와 자재를 준비한 뒤 바로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에게는 최대 10만 원까지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주 검단 일반산업단지 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중국 합작법인과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일원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투자 금액 600억 원대의 전기자동차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투자업체는 중국 거시안그룹 계열의 장수 젠캉자동차 유한공사와 경남 함양에 본사를 둔 에디슨 모터스로 양사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경주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라고 선언을 했고 기업에 와서 일을 하면은 돈벌이가 되어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중합작법인은 연내에 1톤 전기 화물자동차 2천여 대를生产해 국내 택배기업 등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而且韩国政府包括青州市政府对这个产业的发展非常重视，所以国宣想跟青州市政府以及青州市的新能源汽车的一些同行一起在青州投资兴建新能源汽车产业。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자동차 부품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1톤 전기 자동차 트럭을 생산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 버스, 전기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산업들을 함께 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경주시가 전기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에 걸친 투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현재 경주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입니다. 경주의 산업 지도를 바꿀 전기자동차 공장이 안강 검단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하영 기자. 이번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600억 원대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죠. 투자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네, 이번에 투자하는 업체는 중국 장수성에 위치한 젠캉자동차 유한공사와 경남 함양에 본사를 둔 에디슨 모터스입니다. 이 장수 젠캉자동차는 중국 거시안그룹 계열로 자동차 제작과 가공,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연간 5천여 대의 전기버스와 3만여 대의 전기 트럭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에디슨 모터스는 연간 1,300여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네. 지난 2010년 서울에 전기버스를 공급했고 2015년에는
제주도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 버스를 납품했습니다. 현재는 인도의 공기업에 4,500만 달러의 기술 로열티를 받고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네.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주에는 제조업체가 3천여 곳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2천여 개사입니다. 전체 66%를 차지합니다. 지역 경제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인해서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산업 구조도 개편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전기차 공장에 이어서 배터리팩 공장, 또 전기 모터 생산 공장, 특장차 제조 공장 등 관련 기업이 함께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준하경 경주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와 모터가 중심이 됩니다만은 그 밖에 모든 자동차 산업에 쓰이는 공용의 부품 산업에 있어서는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산업이 들어섬으로써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산업에도 활로가 개척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주시도 자동차 부품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600억 원의 투자로 이어질 전기 자동차 공장이 규모 면이나 고용 인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중견 기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밝힌 투자 협약의 내용을 보면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이 5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서 마치 대대적인 전기차 공장이 경주에 들어서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벤트식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 협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자동차 부품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잇는 이른바 DNA 고도화 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사례,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가 참여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가상현실 제작 거점 센터 구축 등 14개 추진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안동시가 지난 8일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특산물 유통 마케팅 업체 KID 경제 플랫폼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KID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시스템을 이용하고 푸드트럭과 청년 창업물 등 오프라인 판매에도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식품업체와 협력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도정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간담회가 영천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11일 영천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천시는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 사업과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간담회가 끝난 후 지역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조현병을 앓는 40대 여성이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오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55살 A 경위가 현장에서 조현병 환자 B씨를 말리다 새끼손가락을 깨물려 손끝이 1cm 정도 절단됐습니다. A 경위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범시민유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경주시는 2차 심사를 앞두고 준비한 발표 자료를 선보이며 경주가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40여 명으로 구성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에 준하경 경주시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선임하고 축구종합센터의 경주 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쳐옵니다. 경북도의회가 12일부터 14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에 나서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듣게 되고 의원 발의 조례 7건, 도지사 제출 조례 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CJ헬로에서 12일과 13일 양일간 낮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본회의를 중계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건축가 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모가 아닌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사업에 참가할 학교 18곳을 선발하고 교실 61개를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변화한 공간은 학생들이 협력학습이나 토론 등 교육과정의 수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해는 40곳을 선정해 교실당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SNS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들여다보는 SNS 핫이슈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캠페인이 SNS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성북구지회가 시작한 이 캠페인은 독립선언서 38개 문장 중 한 문장씩 릴레이로 쓰는 건데요. 각 자치단체장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오도창 영양군세 지목을 받아서 독립선언서 중 15번째 문장을 필사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독립선언서 중 18번째 문장을 필사했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의 지목을 받은 고윤환 문경시장 역시 독립선언서 18번째 문장을 필사했는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뜻깊은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에게 바톤을 넘겨준 최기문 영천시장 SNS 살펴볼까요? 영천 노인대학과 시민대학 입학식 소식이네요. 배움의 열정으로 뜨거운 두 대학의 경쟁률은 무려 3대1. 입학에 성공한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SNS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민 프로축구단의 첫 승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대구FC 전용 경기장인 포레스트 아레나 개장과 함께 홈 개막전 첫 승을 거뒀군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K리그 우승을 기대한다는 응원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SNS입니다. 각 시군을 돌며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지사가 칠곡을 방문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시를 쓰는 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셨군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 SNS 핫이슈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처음 발표한 주요 당직 인선에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결과가 지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시간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대학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또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당이 지난 4일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당직자 인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큰 틀에서 짚어주실까요? 엄 부장님이 해주시죠. 예, 네. 대구 경우는 일단 전력기획부총장의 주경호 대구 달성 네. 지역구죠 의원이 됐고요. 중앙연수원장의 정종섭 네. 의원,
그다음에 경북에서는 재외동포위원장에 이제 그 강석호 네. 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네. 그 추의원 경우에는 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뭐 사실 요직 중에 요직이라는 이 자리에 임명돼 사실 눈길을 끌고 있고요. 예. 가장 이제 알짜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중앙당 인사라든지 재정 뭐 여러 가지 내년 총선 공천 관리 쪽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지역 네. 그 자리이기 위치이네요. 때문에 네, 예. 네. 사실 추의원은 뭐 지난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지역권 대구 다수성을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예. 그 국회에 입선했는데요. 자, 그동안 진박, 뭐 진실대, 뭐 친박, 명단에 포함된 네. 공천을 받았다가 지난 뭐 좀 이렇게 그 황 대표하고는 지난 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같이 이제 일해본 어떤 뭐 네. 인연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김명준 비대위에서 사실 이제 그 당협위원장 그에서 박탈됐던 정종섭 의원이 네. 중앙정수원장을 맡아가지고 다시 이제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재개 발판을 다시 마련을 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뭐 당직 인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는 뭐 이 통합이라든지 탕평보다는 좀 이렇게 진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어떤 네. 평가가 우세합니다. 사실 네. 그 친박계와 전당대회 수문 뭐 공신 등이 뭐 핵심 보직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제 자리에 친박, 비박 이렇게 막 골고루 등용한 듯 보이지만은 네. 역시 그 주요 자리는 친박 일색으로 다 이제 차지했습니다. 뭐 사무총장의 한성교, 비서실장의 이제 뭐 이현성, 그다음에 뭐 대변인도 친박계 이렇게 해서 진정 체제를 구축했다는데 네. 의미를 둘 수 있고요. 뭐 TK에서는 뭐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뭐 추경호 의원 이외에는 네. 사실 뭐 좀 이렇게 소외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추경호 그 부총장과 세교원이 됐던 김강림 의원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역할만으로는 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않느냐 네. 이런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내 기반이 약한 이제 그 황 대표가 내년 총선을 이제 자기 이제 체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진정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경북에 이제 또 주요 이제 정치인들도 예. 내년 어떤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사실 뭐 자기의 보신을 좀 했다 이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친정 체제 구축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교수님은?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들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뭐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자유한국당의 지난 전당대회 경선 과정과 이 결과를 보면 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경선의 룰은 이렇습니다. 70%가 이 책임당원의 투표, 네. 3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인데 자유한국당의 이 전체 책임당원 중에서 한 30%가 TK입니다. 네. 그야말로 또 대부분 다 또 굉장히 또 열정적이고 예. 또 이런 투표 가서는 굉장히 또 이 참여율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뭐 그 중에서는 뭐 김진태 후보를 미는 사람이 있고 오세훈 후보를 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뭐 황교안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영배적에서 이제 그 당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추경호 의원의 전략기획부총장인가요? 뭐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당직 중에서도 당직도 당직 나름이죠. 좀 하위 당직이라고 봐야 되죠. 네, 뭐 네. 본인들 좀 뭐 기분 언짢을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을 안배하고 배려하고 또 뭔가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보면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유 뭐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뭐 이건 뭐냐 이렇게 좀 자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TK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시각도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일반인들의 시각 비롯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일반인들도 좀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이제 TK 지역은 이제 좀 보수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게까지 네, 네. 이 많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 대한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당심, 소위 말하는 당원들조차도 네. 사실은
이게 좀 일사불란하게 좀 이 단결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 최고위원은 이제 4명을 뽑는데 8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김광림 의원 그리고 이제 대구에 이제 윤재옥 의원 2명이 나왔죠. 이제 네. 1인 2표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결이 잘 된다고 했으면 둘 다가 당선되고 최고위원으로 네. 누가 1등, 2등 하든 간에 이 정도가 돼 주는 것이 옛날이었다고 보면 네. 지금은 뭐 그조차도 좀 좀 사분오열 되지 않았느냐라는 네, 네. 생각.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황교안 대표가 키를 잡고 자유한국당이 일단은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친박 냄새, 친박 내음을 좀 물씬 풍기면서 출항을 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당직 인사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황교안 후가 우리 지역을 좀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런 전망은 좀 사실 박지를 않아요. 앞서 이제 기하석 교수께서도 네. 언급했듯이 당심이 좀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지난 전당대회 성적에서도 이제 아까 언급하셨듯이 성적에서도 분명히 TK의 어떤 성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 경북 패싱 이야기가 이 당내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그 아까 언급했듯이 뭐 그동안 뭐 숱한 어떤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보수의 어떤 그 본가로서 이제 보수층들이 믿고 밀어줬단 말이죠. 네. 대구 경북에 밀어줬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사실 뭐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권을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 네. 뺏겼잖아요. 네, 네, 뺏겼다는 어떤 그런 이 책임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당원들이라든지 당심들이 뭐 앞으로는 당분간은 대구 경북 정치권 네. 뭐 당신들 좀 입을 좀 다물고 있어라 그런 이런 의미인가요? 식으로 네. 좀 이렇게 여기는 어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당의 분위기를 네. 황교안 대표가 네. 무시는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네. 봐서는 대구 경북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당내 입지라든지 전망들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여기서 네네. 여기서 이제 그 민심이 사실은 당신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전당대회 그 직전에 당권 주자로 나선 그 이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네. 3명의 이제 당권 주자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자유한국당 보수당의 대표로서 오세훈 후보가 절대적이었어요. 거의 뭐 과반이었거든요. 네.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결국 당선된 것은 이제 황교안 후보 당선됐죠. 네, 네. 이건 다시 말하면 당심과 민심이 그만큼 괴리가 좀 차이가 있다. 난다. 차이가 네, 있다. 그래요.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TK 얘기로 조금 방향을 돌려서 저희 지역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대구 달성 출신이죠. 황교안 대표의 첫 당직 인선에서 그래도 전략기획부 부총장인가요? 네,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 향후 뭐 좀 추 의원의 역할이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좀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추 의원의 활동이라 그럴까요? 역할이 좀 중요하겠죠. 네.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원과 국민들이 사실 대구 경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싸늘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이 어떻게 재편될 것이냐, 예. 이 길을 바라보는 어떤 재편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예. 아마 국민들의 당원들이 대구 경북을 다시 한번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추 부총장의 역할이 좀 사실 기대되고요. 네. 주경호 부총장은 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내고 네. 사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 황 대표가 아까 언급했듯이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던 최측근으로 통하는데 네. 일단은 내년 총선에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이제 그렇군요. 예상을 네. 합니다. 네. 사실 당규에는 전략기획부총장은 뭐 조직부총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뭐 총선에 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관여할 수 네.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추 의원이 최근에 이제 저희 매일신문하고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내년에 대구 경북 총선에서는 어떻게 이제 개입할 것이냐라는 네. 물음에 사실 적답을 피하면서 일단 몸집을
만들겠다. 네. 대구 경북 또는 이제 그 보수 그 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좀 많이 무너졌는데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몸집을 불리는데 그동안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뭐 제시를 하고 네. 또 정부 여당의 뭐 강력한 어떤 네. 야당으로서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네.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총선의 밑그림까지 그릴 것으로 보여진다, 전망된다까지 지금 이제 취재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직 인선을 시작으로 해서 조직 정비에 닻을 올리니까 이번에는 관심이 지금 공석인 대구 지역의 세 곳이죠. 당협위원회를 누가 맡게 될지, 당협위원장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전망할 수는 없지만 경향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 세 군데죠. 대구 북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그야말로 스스로 임명된 네. 북을의 당협위원장. 이번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이제 뭐 물러난 그나마 진배 없죠. 예. 그다음 이제 동구갑의 이제 정종섭 지금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4일 단행된 당직 임명에서 당 그 중앙연수원장 임명된 정종섭 의원, 네. 그다음 중남구의 이 곽상도 의원 3명이 이제 그 당협위원회 자격 박탈이 됐죠. 네. 지금까지는 됐었는데 이번에 그 두 사람이 정종섭 그리고 곽상도 의원 두 사람이 당직을 맡음으로 해서 예. 이거는 복귀의 수순이죠. 이거는 네, 네. 자연스럽게 복귀를 그렇죠. 하는 복귀의 거네요. 수순이죠. 예. 예. 그리고 동시에 내년 총선에 또 출마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네.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을이 누가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이 될 것인지 이건 또 이제 그 선임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이제 네. 뭐 오디션 하듯이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네, 어쨌든 네, 뭐 네. 누군가는 또 한 명이 당협위원장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복귀를 하게 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 맞습니다. 것인가 예, 관심이 예. 모아졌는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김병준 비대위에서 쫓겨난 두 의원, 쫓겨났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두 의원이 위기였는데 이제 뭐 당협위원장 복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만 네. 반발 내지는 후폭풍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당연히 후폭풍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네. 뭐 자연스럽기는 하지만은 예, 그리고 공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 공당이잖아요. 그리고 불과 3개월 전에 김병준 비대위원 체제에서 조직 강화 특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네. 해서 네. 탈락시켰던 예. 그두 인사들 아닙니까? 예. 불과 지난 연말이잖아요. 3개월이죠. 3개월. 네, 네. 3개월 만에 한교안 대표가 되돌리고 네. 무시한다는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네. 사실 네. 당심에서도 크게 뭐 박수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예. 네. 두 분 의원도 예. 문제고 지금 이제 유승걸 의원 문제가 네. 또 이제 동갑에 있는 예. 유승걸 의원 사실 비대위에서 임명을 했는데 대구시당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부딪혀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사실 해결해야 될 어떤 뭐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봤을 때는 이 대구 지역의 어떤 비어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아마 4월 아마 보궐선거 이후에 네. 아마 정치적 분위기를 봐서 예. 아마 순차적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역시 네. 뭐 어떻게 내년 총선 앞두고는 이제 체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황교안 이제 대표가 예. 자기 색깔을 드러낼지 네. 아니면 지역의 어떤 민심들을 받아들일지 네. 그래서 관심거리입니다. 일단은 좀 전에 이제 체질 변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한번 이렇게 강행해보고 그렇죠. 지역의 반응도 네, 보면서 이렇게 사뿐사뿐 조심조심 조심해서 들여밟고 가는 예,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아무리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핵심적으로 3개월 전에 했던 어떤 네.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혁신안을 네. 뒤엎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술을 밟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잡음이 없는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하지 네.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협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이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롭게 출범한 황교안 대표 체제의 당 운영 그리고 내년 총선의 공천 방향을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나 지역의 당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정치권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지역 방향이라 그럴까요? 지금 정확히 전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한번 끝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죠. 내년 총선 이 방향 네. 이전에 네. 다음 달에 있을 4월 이 보궐선거의 네. 향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네. 향방에 따라서 이 당 대표의 앞으로 나아갈 이 추진 방향도 달라질 것이겠지만 또 이제 내년 총선에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네, 합니다. 네. 이런 이 향방은 저는 조금 간단히 압축을 한다면 2016년부터의 이 자유한국당의 추락, 네.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그 시점에 완전히 추락했던 지지율이 지금 거의 다 회복됐다. 네, 회복되어 가고 있다. 예, 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 2배 차이입니다. 자유한국당 2배 이상 이미 차이가 나고 있어요. 고로 저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말씀 주신 대로 방향성 내년 예. 총선 지금 보궐선거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구 경북 정치권이 좀 통렬한 반성,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 그 대구 경북 그 보수의 본가의 어떤 자존심을 포기했잖아요. 이미 성적표에 나왔듯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 대비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번에 행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통렬하게 좀 이렇게 반성을 하고 특히 또 주호영 의원이 그동안 좀 쓴소리를 좀 했잖아요. 사실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몸해가지고 개파 정치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통렬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우리 지역 정치권이 뼈아프게 이제 앞으로 반성하고 나서야 될 것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 또 자아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자유한국당의 표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최대 주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선거 결과를 받아든 지역 정치권, 지금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저희도 취재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일 하늘빛이 어두웠죠. 비구름이 몰려왔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하늘이 잔뜩 흐리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기는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그보다 낮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관리를 각별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전체적으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가 영하 3도, 목요일은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내려갑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는데요. 이맘때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